마왕 등장. 오늘은 귀멸의 칼날 세계관에 게토 스구루가 들어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게토 같은 경우는 주술회전에서 빌런이자 특급 술사로 원래 나쁜 놈이 아닌 선한 역할이었다가 모종의 사건으로 인해 흑화한 인물이다 보니 꽤나 입체적이면서도 임팩트가 강해 꽤나 팬층이 두터운 인물이죠. 하지만 정작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는 큰 활약을 하지 못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이 귀칼 세계관에 들어간다면 어떤 사건이 벌어질까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 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칠 거예요. 그냥 뇌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게토는 아마나이 리코라는 여중생을 구하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빠져 있었고, 그동안 자신만만하던 실력 역시 토우지에게 압도당해버린 탓에 멘탈이 흔들리던 상황이었죠. 거기에다가 절친이던 고조는 토우지와의 싸움에서 각성에 아무도 건들지 못할 정도의 주술사가 되어버렸기에 나는 도대체 뭔가 하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평소에 자신을 잘 따르던 후배까지 임무에 나갔다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멘탈이 무너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왕이 게토에게 다가가 어이 여기서 쭈구리처럼 이러고 있지 말고 나랑 어디 좀 같이 가자라고 말했고, 게토는 당신은 뭐냐고 왜 평소랑 목소리가 다르냐고 물었죠. 마왕은 종타쿠가 눈 때문에 혼자 녹음하기를 힘들어하기에 새로운 성대를 갈아 끼워줬다며 앞으로는 이 목소리에 적응하라고 하며 게토에게 오타쿠 권능을 시전의 귀칼 세계관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게토는 낯선 세계관에서 눈을 뜨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냐며 당황했는데, 그때 귓가에서는 이곳에서 한번 너의 진면목을 보여줘보라는 말이 들리며 마왕은 퇴장했죠. 게토는 일단 주위를 경계하면서 저 멀리 불빛이 보이는 곳에 가봤는데 그곳은 아무래도 100여 년 전의 도쿄로 보였고, 설마 내가 시간 여행을 하게 된 건가? 라는 생각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게토는 자신이 있던 시절의 도쿄와 지금의 도쿄를 비교해보면서 구경하고 있었는데,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가진 생명체가 인적 드문 뒷골목 쪽으로 들어가는 걸 봤고, 게토는 그 기운에 이끌려 따라가게 되었죠. 그러자 그곳에는 오니가 인간을 습격해 잔인하게 해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게토는 자신의 세계에서는 이런 녀석은 본 적이 없었기에 좀 더 지켜봤고, 분명 인간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주력과 비슷한 걸 지니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을 쳐다보고 있는 게토를 발견한 오니는 넌 또 뭐냐며 게토에게 저벅저벅 걸어왔고, 게토는 그 오니를 상대하기 위해 자신의 수식인 주령조수를 시전해 주령을 소환하려고 했죠. 하지만 어째선지 자신이 지금껏 먹어놓은 주령들이 다 사라져 있었고, 게토는 마왕 그 새끼의 짓이라는 걸 알고 존나 좋은 주령들도 잡아놨는데 라며 개빡쳐했습니다. 그때 오니가 게토를 향해 덤벼들었고, 게토는 아무리 최근에 토우지에게 발렸다고는 해도 주술사들 중에서 채술로도 꽤 상위권 실력인지라 그대로 그 오니를 주력 강화한 주먹으로 좁히기 시작했죠. 게토는 분명히 일반적인 생명체라면 죽을 만큼의 공격을 했는데도 오니가 꿈틀꿈틀 움직이자 재생 능력이 있는 개체인가? 라고 하며 흥미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게토는 혹시 이 녀석에게 주력 비슷한 게 있다 보니 내 술식도 통하지 않을까 싶어 주령조수를 시전했고, 체력이 떨어진 오니는 그대로 구슬이 되어 게토의 손에 들어가게 되었죠. 게토는 주령을 삼킬 땐 냄새나는 걸레를 삼키는 기분이 들었는데 이 녀석은 어떨까 싶어 긴장하며 삼켜봤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맛에 놀랐습니다. 게토는 자신이 지금껏 모아놓은 주령들이 다 사라져버렸지만 이 오니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에 그나마 안도를 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가 게토 쪽을 향해 황급하게 뛰어오는 기척에 또 오니인가 싶은 마음에 경계를 했는데, 그는 바로 카마도 탄지로였고, 게토 옆쪽에 있는 오니에게 당한 듯한 인간의 시체를 보고서 혹시 여기에 있던 오니를 보지 않으셨냐고 물었습니다. 게토는 저 인간을 잡아먹던 녀석 말이야, 내가 처리했는데 라고 답했고, 탄지로는 그렇군요. 제가 좀 더 빨리 왔더라면 저분은 저렇게 되지 않으셨을 텐데 라며 안타까워했죠. 게토는 탄지로가 차고 있는 칼을 보고서 너는 뭐하는 녀석이지? 라고 물었고, 탄지로는 자신은 오니를 퇴치하는 검사 집단인 귀살대 소속 카마도 탄지로라고 밝혔습니다. 그의 게토는 이 소년이라면 이 세계관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아 이것저것 물어봤고, 탄지로는 자신이 알고 있는 선에서 상세히 말해주게 되었죠. 그의 게토는 여긴 아무래도 주술을 쓰는 술사는 없고 그와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이 바로 귀살대 검사, 그리고 주령과 비슷한 포지션에는 오니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게토는 그런데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너의 나무 가방 속에 있는 오니는 왜 데리고 있는 거냐며 혹시 필요 없다면 나에게 넘기라고 했죠. 그의 탄지로는 네즈코의 존재를 한눈에 알아봤다는 것에 놀라며 사실은 오니가 된 여동생을 인간으로 되돌릴 방법을 찾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름 원칙주의자였던 게토는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면서 훈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나무 가방에서 네즈코가 뿅 하고 나왔고, 게토는 네즈코를 보자마자
자신이 저번에 지켜주지 못했던 리코와 비슷한 또래의 소녀라는 걸 알았죠. 그의 자신 역시 마지막에 주술계의 방침을 어기고 리코를 구해주려고 했던 게 생각이 나 탄지로에게 자신도 힘닿는 데까지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게토에게 그런데 오니를 잡기 위해서는 일륜도가 필요하기에 귀살대 선별시험에 참가해야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죠. 게토는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었고 일단 자신이 이 세계관에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 가늠하기 위해 선별시험에 참가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선별시험이 시작되고 게토는 주변을 돌다가 오니들과 마주쳤는데 선별시험장의 오니들의 최약체들이라 너무나도 쉽게 게토에게 제압당했고 모두 주령조술로 흡수당하게 되었죠. 게토는 그러다가 시험자들을 압살하고 있는 소노니와 마주치게 되었는데 소노니는 사콘지의 제자 놈은 이번에 없는 거냐며 호전적인 기세를 뿜어댔습니다. 게토는 지금껏 잡아놓은 오니들을 꺼내 소노니에게 덤벼들게 했는데 그 오니들은 소노니에게 상대가 되지 않고 나가 떨어졌고 게토는 저건 좀 쓸만해 보인다며 반드시 저걸 포획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뛰어들었죠. 소노니는 그의 주먹을 날려 공격을 했지만 게토는 압도적인 신체 능력으로 순식간에 묵사발을 내버렸고 주령조술로 꿀꺽 삼켜버렸습니다. 그 뒤 게토는 선별시험장에 있는 오니들을 싹 다 모아버리자 시험은 끝이 나게 되었고 게토는 정식으로 뒤살대원이 되게 되었죠. 한편 탄지로는 아사쿠사 거리에서 무잔과 마주친 후 무잔이 만든 오니 때문에 길 한복판에서 주목을 받게 되었지만 이후 타마요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무잔이 보낸 암살자인 스사마루와 야하바가 타마요의 아지트를 습격하게 되었고 그들은 야하바와 스사마루의 합동 혈기술의 맥을 못 추고 있었죠. 그때 갑자기 소노니가 나타났고 스사마루는 엥? 이 오니는 뭐지? 라고 생각했는데 소노니는 곧바로 주먹을 뻗어 스사마루의 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왜 오니끼리 싸우는 건가 싶어 당황했는데 결국 소노니는 혈기술도 못 쓰는 약체였기에 야하바와 스사마루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때 게토가 슥 등장하며 오니 중에서 술식이 있는 녀석이 따로 있나 보네 라고 한 뒤 직접 뛰어가 자신의 일륜도로 스사마루의 사지를 베어버렸습니다. 야하바는 게토의 실력에 놀라며 화살표 혈기술로 게토를 밀어내려고 했는데 게토는 주력으로 신체를 강화시켜 그 혈기술을 이겨냈고 그대로 야하바의 몸까지 갈기갈기 베어버렸죠. 그때 탄지로가 오니들은 목을 베어야 소멸한다며 뛰어들려고 했는데 게토가 그런 탄지로의 팔을 잡은 뒤 이것들을 죽이지 않은 이유가 따로 있거든 이라고 하며 주령조술을 시전해 야하바와 스사마루를 구슬로 만들어 먹어버렸습니다. 그 모습에 탄지로와 타마요는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고 게토는 오니인 타마요를 보고서 그녀에게도 주령조술을 쓰려고 했는데 탄지로는 이분은 착한 오니이며 무잔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는 분이라며 말렸죠. 그의 게토는 공격을 멈췄고 타마요로부터 여러가지 이야기 무잔과 12개월이라는 강한 오니들에 대해 듣자 흥미가 생겼습니다. 그러다가 타마요는 문득 당신은 오니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들에게는 무잔의 저주가 박혀있어 무잔의 이름을 말하지도 못하고 위치가 발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죠. 그의 게토는 스사마루와 야하바를 다시 꺼냈고 그들에게 무잔의 이름을 말하도록 시켰습니다. 스사마루는 무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라고 말했고 타마요는 아무래도 당신에게 흡수당하면서 무잔의 저주도 초기화가 되어버린 것 같다며 놀랐죠. 게토는 그렇다면 방향이 정해졌다며 12개월의 오니들을 우선적으로 붙잡은 뒤 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무잔을 공격할 수단을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게토는 탄지로와 함께 다음 목적지인 장구저택으로 가게 되었죠. 장구저택 안에서는 실종된 여러 아이들이 있었고 게토는 아주 악취미를 가진 오니인가 보군이라며 기분 나빠했습니다. 그러다가 탄지로가 쿄우가이와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에게 돌진의 공격을 했는데 쿄우가이는 혈기술로 방을 바꾸며 농락을 했죠. 그런데 그때 스사마루의 색실공이 날아와 쿄우가이의 몸을 박살냈고 쿄우가이는 황급히 방을 바꿨지만 야하바와 스사마루의 합동 공격은 그리 넓지 않은 저택을 돌아다니며 쿄우가이를 추격해 맞췄습니다. 쿄우가이는 도대체 왜 오니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냐고 당황했고 스사마루의 색실공이 쿄우가이의 장구를 박살내버리자 쿄우가이는 더 이상 방의 구조를 바꿀 수 없었죠. 그때 게토가 뛰어가 그의 사지를 잘라버린 뒤 주령조술로 그를 흡수했고 그 구슬을 삼키며 이 녀석의 능력은 방 안에서는 꽤 유용하겠군 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뒤 게토와 탄지로는 나타구모 산으로 가라는 알림을 받게 되며 이 시나리오 1부가 끝이 나게 되죠. 한편 무라타는 나타구모 산 임무를 받고 동료들과 함께 들어왔다가
갑자기 동료들이 거미 오니에게 조종당해 서로를 베어버리자 그 원흉을 찾기 위해 탐색을 했지만 도저히 오니를 찾을 수가 없었죠. 그렇게 다시 돌아가 보니 이미 동료들은 전부 쓰러져 있는 상태, 자신 혼자서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무작정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산속이라 방향을 잘못 잡았고 계속해서 헤매다가 어떤 오니를 마주치게 되었죠. 그 오니는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는 거냐며 인간은 이곳에 들어온 이상 살아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오니의 눈에는 하얀 오 표식이 있었고 그가 심상치 않은 오니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죠. 그런데 그 오니의 뒤쪽에서 한 귀갈대 검사가 이 녀석은 약해 보인다며 덤벼들었는데 그 오니는 곧바로 그를 큐브 스테이크 조각처럼 갈기갈기 썰어버렸습니다. 무라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자신이 절대 못 이긴다며 뒤쪽으로 뛰어 도망갔는데 무라타의 앞에는 덩치가 거대한 아빠 거미 오니와 사악하게 웃고 있는 형 거미 오니가 막아섰고 그 옆에는 누나 거미 오니, 엄마 거미 오니까지 무라타를 둘러싸았죠. 무라타는 이건 아무리 날아도 살아나갈 수 없다. 그동안 이상하게도 실력에 비해 많은 곳에서 살아남았는데 오늘로써 그것도 끝이구나 라고 절망했습니다. 루이는 거미 오니들에게 이곳에 침입한 검사들을 전부 다 처리하고 오는 길이냐고 물었고 아빠 거미 오니는 이제 처리할 건 단 한 마리밖에 남지 않았다며 더벅저벅 무라타를 향해 걸어왔죠. 루이는 귀살대 놈들 멍청하게 이곳에 들어오다니 라며 뒤를 돌았는데 그때 아빠 거미의 주먹은 루이의 뒤통수를 갈겼습니다. 루이는 그대로 날아가 나무에 부딪혔고 형거미 오니는 독을 쏴 루이의 몸에 묻혔죠. 루이는 몸을 일으키며 너네들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이를 부득 갈았는데 어느새 주변에는 그 오니들 말고도 수많은 거미 오니들이 루이를 둘러싸아 공격을 했습니다. 아까 전 나타구모 산에 도착하게 된 게토와 탄지로는 먼저 이 산에 왔다가 거미 오니들에게 당해 서로 죽이고 있는 귀살대원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탄지로는 황급히 그들의 행동을 저지해보려고 했지만 게토는 이미 저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조종당하고 있다며 저들을 구하고 싶으면 우선적으로 조종하고 있는 오니를 잡아야 한다고 했죠. 게토는 자신도 주령들을 가지고 싸우는 타입이었기에 자신과 비슷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토는 주력을 감지하는 능력이 뛰어났기에 그 혈기술의 근원을 빠르게 찾아냈고 곧바로 엄마 거미 오니를 조진 뒤 흡수해버렸죠. 그 뒤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거미 오니들을 상대에 차례대로 흡수해버렸고 그 오니들을 다시 꺼내 루이가 있는 곳을 안내하고 공격하라는 명령을 했습니다. 루이는 감히 나를 배신한 거냐며 강력한 거미줄을 날려 거미 오니들을 베어버렸고 그나마 체급이 높은 아빠 거미만 버티며 대응을 했죠. 그때 게토가 내가 12개월의 오니인가? 확실히 지금껏 만난 오니들 중엔 가장 쓸모가 있어 보이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루이는 내 녀석이 벌인 짓이냐며 게토를 향해 강한 거미줄을 날렸는데 게토의 뒤쪽에서 참격이 날아와 루이의 거미줄들을 베어버렸죠. 루이는 이건 혈기술인데 누구지? 라며 당황했고 게토 뒤쪽에서는 큐우가이가 장구를 치며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루이를 향해 색실공이 날아와 부딪혔고 루이는 엄청난 파워에 가드한 팔이 부러져 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야하바와 스사마루 역시 출격해 게토의 옆에 섰고 루이는 오니들이 어째서 인간과 편을 먹고 자신을 공격하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루이는 하연 5이지만 전투력으로 따졌을 땐 하연 2 정도 되는 실력자인지라 스사마루나 큐우가이보다 한참 체급이 높을 텐데 자신에게 유효타를 먹인다는 것도 이상했죠. 게토의 주령조술에는 흡수한 대상에게 자신의 주력을 넣어줄 수가 있고 그 개체가 가진 수식 자체가 더 좋아지는 건 아니지만 신체 능력 자체가 주력으로 인해 강화가 되기에 오니 특성상 혈기술까지 더 강해지는 효과가 있었던 거였습니다. 루이는 게토를 중심으로 오니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게토를 먼저 죽이고 이 오니들을 처리해야겠다는 판단을 했고 게토에게 거미줄 혈기술을 날렸죠. 하지만 게토는 일륜도로 그 거미줄을 다 베어버렸고 나를 노리면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라고 하며 루이의 몸 이곳저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루이는 이 남자 실력이 엄청나다라며 당황했는데 게토는 이어서 주력으로 강화한 펀치로 계속해서 좁히며 루이의 사기를 꺾어버렸죠. 그 뒤 주령조술을 시전해 루이를 흡수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게토는 자신의 오니들 몇 마리가 퇴치당했다는 걸 알게 되었고 아무래도 다른 귀살대 검사가 온 것 같았기에 황급히 오니들을 불러들였죠. 이후 수주 기유와 충주 시노부가 그들이 있는 쪽에 도착하게 되었고 기유는 오니들의 기척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 너네들이 다 처치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노부가 아직 오니 한 마리가 남아있다며 탄지로의 나무 가방 속에 있는 네즈코를 공격했고 기유는 탄지로를 기억했기에 그녀의 행동을 저지했죠. 그렇게 기유와 시노부가 티격태격하고 있는 사이에 귀살대 까마귀가 카마도 남매를 귀살대 본부로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귀살대 본부에 간 이들은 네즈코에 대한 재판을 받게 되었고 게토는 여차하면 탄지로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다행히도 당주가 네즈코의 존재를 인정하며 귀살대와의 동행을 허락하게 되었죠. 그 뒤 탄지로와 게토는 승객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무한열차 임무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염주 렌고쿠 쿄주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쿄주로는 굉장히 신념이 강한 검사이자 주의 계급을 가진 자로서 탄지로와 게토에게 귀살대 검사가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훈계를 하기 시작했죠. 게토는 그 모습에 마치 예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고 예전이었다면 그 의견에 동의를 했겠지만 왜 꼭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
희생을 해야 하는 거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때 검표원이와 검표를 했고 게토는 엠무의 혈기술에 걸려 스르르 잠에 들게 되었죠. 그 꿈에서는 자신의 원래 세계관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왔고 리코와 함께했던 즐거운 추억, 그리고 리코의 죽음을 축하하고 있는 반성교 인간들의 모습까지 보게 되었습니다. 게토는 쓸모없는 디퓨사 자식들 죽여버리겠어 라는 분노의 감정이 들끓었는데 그때 마침 먼저 깨어난 탄지로가 엠무를 베어냈기에 게토와 쿄주로는 잠에서 깨어나게 되었죠. 이미 열차 안에는 엠무의 촉수가 가득했고 쿄주로는 우선적으로 승객들을 구해야 한다며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엠무의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그러다가 쿄주로는 게토와 네즈코에게도 각각 열차 칸을 맡으라고 했고 네즈코 역시 열심히 싸우게 되었죠. 그런데 게토는 엠무의 촉수가 승객들을 공격하자 그것을 막지 않았고 그냥 승객들이 죽게 내버려뒀습니다. 하지만 이후 탄지로가 히노카미 카구라로 엠무의 목에 해당되는 열차 칸을 베어내며 엠무를 퇴치하게 되었고 게토가 맡았던 칸의 승객들만 죽는 결과가 있었죠. 쿄주로는 그의 자신이 부족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며 안타까워했고 다친 승객들을 뒤처리하며 임무가 마무리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상현 3 아카자가 등장해 쿄주로를 공격했고 쿄주로는 아카자의 어마무시한 귀기를 느끼고서 이 오니는 위험하니 너는 끼어들지 말라고 당부했죠. 아카자와 쿄주로는 치열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쿄주로가 초반에는 나름 선방하는 듯 했지만 아카자는 재생을 하고 쿄주로는 재생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갈수록 쿄주로가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그런 쿄주로에게 오니가 되지 않겠냐며 오니는 인간보다 우월한 존재, 병으로 죽을 일도 없고 늙어서 약해질 일도 없다며 너처럼 능력 있는 자가 오니가 된다면 쓰레기 같은 인간들을 대신해 오니들만의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했죠. 하지만 쿄주로는 끝까지 인간으로서 살다 죽겠다며 아카자의 제안을 거부했고 화염의 호흡, 5인 연옥을 시전했습니다. 아카자는 안타깝다는 표정으로 자신도 파괴사를 시전했고 그렇게 쿄주로와 아카자가 부딪히자 주변에는 엄청난 폭풍이 일어났죠. 쿄주로의 공격은 아슬아슬하게 아카자의 목을 베지 못했고 아카자의 주먹은 쿄주로의 복부를 꿰뚫어버렸습니다. 아카자는 내 승리다라고 하며 그의 복부에서 팔을 빼내려고 했는데 쿄주로는 그 팔을 놓아주지 않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죠. 아카자는 곧 태양이 떠오를 시간이 되기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게토가 아카자 쪽으로 다가왔고 쿄주로 씨 수고하셨어요 라고 하며 아카자를 주령조술로 흡수해 먹어버렸습니다. 쿄주로는 게토의 능력에 깜짝 놀랐고 어쨌든 상현 3의 오니를 잡은 거 맞냐며 안도했죠. 게토는 쿄주로에게 제가 꼭 좋은 세상을 만들 테니 걱정하지 말고 편히 가시라는 말을 전했고 쿄주로는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는 것에 미소를 띄우며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무한열차 임무가 끝난 뒤 귀살대에서는 쿄주로의 죽음을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지금껏 단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상현의 오니 그것도 3이라는 거물을 잡아내고 죽었다는 것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뒤 게토와 탄지로는 텐겐에 사라진 아내를 찾기 위해 유곽으로 파견되게 되었는데 게토는 유곽에 들어서자마자 와라비임의 행차를 보게 되었는데 그 유녀에게서 오니의 기운을 강하게 느끼게 되었죠. 게토는 자신의 몸속에 오니들을 많이 삼켜놓은 탓에 다른 오니를 분간하는 건 아주 손쉬웠고 게토는 그대로 와라비이메를 뒤쫓아갔습니다. 그 와라비이메의 유곽에 들어가자 유녀들은 게토를 보고서 당신처럼 잘생긴 남자는 아주 오랜만에 본다며 친근감을 마구 표시했죠. 게토는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도 아주 미남으로 꼽히던 인물, 고전전인 미남 스타일이라 100년 전에 일본에서도 아주 잘 먹히는 외모였습니다. 게토는 일단 손님인 척 그 안에서 기회를 엿보다가 와라비메가 있는 쪽으로 가 그녀와 마주쳤고 와라비메는 제게 무슨 볼 일이라도 있나요? 라며 물었죠. 게토는 그녀에게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지 오니가 되어도 인간처럼 살고 싶은 건가? 라고 물었습니다. 와라비메는 자신의 정체를 간파하는 게토를 보고서 매우 흥미로워했고 오니의 모습으로 변한 뒤 나는 인간을 아주 혐오한다고 인간의 모습으로 위장해 살고 있는 건 단순히 인간들을 손쉽게 죽이기 위해서라고 했죠. 게토는 인간을 혐오하는 이유가 뭐지? 라고 물었고 다키는 그야 당연히 약한 주제에 추악한 짓만 일삼는 종족들이니깐 그렇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어느 정도는 공감이 되는 말이군.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들을 죽이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라고 하며 아카자를 소환해 다키를 공격하려고 했죠. 그런데 아카자는 나는 여자는 공격하지 않는다고 말했고 게토는 아니 넌 수많은 인간을 죽여온 녀석이면서 갑자기 여자는 공격하지 않는다니 뭔 개소리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자는 난 오니가 되어서도 여자만큼은 한 번도 죽이지 않았어 라고 말했고 게토는 거참 까다로운 녀석이구나 라고 하며 직접 다키를 상대하기로 했죠. 다키는 도대체 아카자가 왜 내 녀석과 함께 있는 거냐며 오비 공격을 날렸는데 게토는 쉽게 그 공격을 피한 뒤 채술로 상대를 하다가 일륜도로 그녀의 몸 곳곳을 베어버렸습니다. 다키는 이 인간 엄청나게 강하다라고 생각하며 몸을 다시 재생을 했는데 게토는 원래 상현끼리의 실력 차이가 이렇게 심한 거냐며
아카자의 실력을 보고 나서인지 너는 유독 약해 보인다고 했죠. 다키는 그의 열이 받아 부들거렸고 자신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는 오빠 규타로의 기습만 성공하면 비웃어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규타로는 틈을 노리고 있다가 게토가 방심하는 것 같자 그대로 뛰어나가 공격을 했는데 아카자가 갑자기 그 사이를 난입해 규타로의 면상을 주먹으로 후려갈겨버렸죠. 게토는 어쩐지 위화감이 들더라니 두 마리가 하나의 온이었나? 라며 흥미로워했고 아카자는 내가 여자는 안 때려도 남자 패는 건 또 기가 막히게 잘하지 라고 하며 규타로를 좁히기 시작했습니다. 다키는 오빠를 도와주려고 했지만 게토가 그런 다키를 막아섰기에 도저히 뚫고 갈 수가 없었죠. 그렇게 게토는 다키 남매의 체력이 거의 다 빠진 상태가 되자 주령조술로 흡수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음주 텐겐이 뛰어와 오니는 어디에 있지? 라고 물었습니다. 게토는 이미 제가 처리를 했습니다. 라고 답했고 텐겐은 확실히 주변의 싸움 흔적과 오니의 피로 보이는 혈흔이 있지만 오니의 기척은 없다는 것에 혼자서 상현의 오니를 잡은 거냐며 감탄했죠. 그 임무가 끝난 뒤 게토는 혼자 어떤 생각에 잠겨 있다가 자신이 흡수한 오니 몇 마리를 꺼냈고 그들을 자세히 살펴보다가 그들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읽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게토는 확실히 이상한 특징을 가진 오니인 쿄우가이, 루이, 다키 규타로 남매, 아카자를 꺼냈고 그들의 기억을 잊기 시작했죠. 우선 첫 번째로 쿄우가이는 소설가를 꿈꾸던 청년이었지만 재능이 없다는 이유로 주변 인간들에게 멸시받고 살았다는 것. 인간들은 항상 결과를 우선시하며 재능이 높은 자들만 대우하며 자신보다 사회적인 성과를 못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무시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다시금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가진 재능으로 평가받지 않고 모두가 있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잠긴 게토. 루이는 병약한 상태로 태어나 그저 남들을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운명으로 살았고 오니가 되어 처음으로 건강한 몸 상태를 알게 되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게토는 그의 모든 인간들은 자신의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거라는 생각에 애를 낳지만 건강하지 못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분명히 있으며 그 사람은 자신이 낳아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 고통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세상이 원망스럽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 다음으로는 다키, 규타로 남매의 기억을 읽었는데 유곽에서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고 태어나 음지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은 그저 인간이 가진 추악한 욕망들로 인해 벌어진 피해자들이라는 걸 깨달았고 왜 다키와 규타로가 인간을 혐오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아카자의 인간 시절의 기억을 읽었는데 가난한 삶의 아빠를 구하기 위해 했던 행동은 인간 사회의 규범에 따라 범죄가 되고 그 결과로 아빠는 자살해버리는 비극. 그 후에 겨우 은인을 만나 인간답게 살아가 보려고 했지만 인간의 질투와 시기심 때문에 일어난 참극. 아카자는 생전 아내가 될 코이키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의 기억을 잃고 오니가 되어서도 여자를 공격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 이 모든 것을 알게 되자 게토의 기억 속에서 자신들이 믿는 가치에 맞지 않는다며 여중생밖에 안 된 리코를 죽이려고 암살자를 보내고 그녀가 죽자 모두 모여 환한 미소를 띄우고 박수갈채를 하고 있던 역겨운 모습이 겹쳐 떠올랐죠. 게토는 이건 전부 다 역겨운 인간들 때문이라며 이제부터 자신은 이 세상을 오니의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 생각에 힘을 보태준 것이 바로 아카자. 무한열차에서 아카자가 큐주로를 설득하기 위해 했던 말들이 일리가 있었고 오니라는 존재가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으니 그들이 모인다면 수명이 유한한 인간들과 다른 쾌적한 세상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게토는 탄지로와 함께 상현 6을 퇴치한 공로로 일륜도를 만드는 대장장이 마을에 가게 되었죠. 그곳에 가자 연주 미치리를 만나게 되었고 미치리는 게토에게 예전 주합재판 때 봤을 때와 머리 스타일과 평소에 입던 옷이 달라졌다고 그의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게토는 기분 전환이라도 할 겸 바꿔봤는데 잘 어울리냐고 물었고 미치리는 아주 멋지다고 잘 어울린다고 칭찬을 해줬죠. 그리고 대장장이 마을을 구경하다가 홀로 수련을 하러 온 하주 무이치로도 만나게 되었고 탄지로 역시 그곳에서 수련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게토와 무이치로가 있는 방 안에 오니가 들어오게 되었고 무이치로는 빠르게 일륜도를 휘둘러 그 오니의 목을 베어버렸는데 곧바로 분신으로 나눠진 뒤 커다란 부채로 무이치로를 날려버렸죠. 탄지로는 그의 곧바로 그 분신을 향해 공격을 했지만 그 분신은 또 다시 나눠지게 되었고 무이치로를 날려버렸던 분신은 게토를 향해 부채를 휘둘러 게토까지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탄지로는 전투력으로 따졌을 때 가장 높은 게토까지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즈코와 둘이서 이 오니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점에서 암담했죠. 그렇게 탄지로는 열심히 한텐구의 분신들과 싸워봤지만 역시 수적 열쇠 때문에 온몸에 상처가 가득해졌고 네즈코 역시 점차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게토와 무이치로가 돌아오지 않았기에 아무래도 다른 쪽에도 오니들이 있어 그들과 싸우고 있다는 걸 예상했죠. 그렇게 점점 힘에 부치게 된 탄지로. 그런데 그때 연주 미치리가 도착해 한텐구의 분신들을 베어버렸고 사방군데에 오니들이 있어 그것들을 처리하느라 늦었다고 했습니다. 미치리는 뛰어난 실력으로 분신들을 상대하기 시작했고 탄지로와 네즈코 역시 다시 힘을 내 싸웠죠. 하지만 한텐구의 분신들은 본체가 아니었기에 목이 베어도 다시 재생했고 급기야 하나의 분신 조아쿠텐으로 합쳐져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미치리는 여기는 내가 막고 있을 테니 너는 본체를 찾아 없애라고 했고, 탄지로는 알겠다며 자신의 뛰어난 후각으로 한텐구를 찾아 나섰죠. 한편 무이치로는 탄지로에게 되돌아오던 길에 상현 오교쿠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 오니를 우선적으로 처치해야겠다는 생각에 싸움을 시작했는데, 교쿠는 주변에 있는 대장장이들을 이용해 무이치로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고, 무이치로는 순간 냉철한 판단을 하지 못해 마비침에 온몸을 꿰뚫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이치로는 마비침을 맞아버린 이상 빨리 저 녀석을 해치워야 한다며 급하게 뛰어들었다가 교쿠의 혈기술 수옥발에 갇혀버리고 말았죠. 무이치로는 어떻게든 여기서 빠져나가 보려고 안간힘을 써봤지만 점점 숨이 막혀와 호흡을 쓸 수가 없었고, 원작에서는 탄지로의 반점 발현으로 인해 무이치로도 반점을 발현해 이 상황을 극복해내지만, 이번에 탄지로는 반점을 발현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보니 무이치로도 반점을 발현할 수가 없었고, 그대로 수옥발에 갇혀 질식해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한편 탄지로는 한텐구의 본체를 찾아 추격을 했고, 그를 따라잡아 겨우 이윤도로 목을 쳤는데, 이미 분신들과의 싸움에서 체력이 많이 빠진 탄지로였기에 한텐구의 목을 벨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았죠. 한텐구는 더욱더 빠르게 도망치며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았고, 탄지로는 계속 뒤를 쫓으며 태양이 뜨길 기다려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 뜨게 된다면 네즈코 역시 소멸하게 되기에 태양이 뜨기 전에 한텐구의 목을 베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계속 술래잡기를 하며 시간만 흐르게 되었고, 탄지로는 더더욱 조급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조아쿠텐이 탄지로가 있는 쪽으로 왔고, 그의 손에는 미츠리와 네즈코가 들려 있었죠. 미츠리 역시 원작에서는 반점을 발현해 조아쿠텐과 막상막하로 버텨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반점을 발현하지 못했기에 결국 조아쿠텐의 공격에 버티지 못하고 패배하고 만 것. 조아쿠텐은 탄지로의 앞에 죽어가는 미츠리를 던져줬고, 체력이 다 빠져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네리코 역시 던져줬습니다. 그 뒤 조아쿠텐은 다시 한텐구의 본체에게 돌아간 뒤 한텐구는 유유히 그곳을 빠져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게토가 탄지로 앞에 나타났고, 이대로 네즈코를 둔다면 소멸하고 말 거라고, 지금 그녀를 소멸시키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 내가 주령조술로 흡수하는 것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탄지로는 네즈코가 게토에게 흡수당하게 된다면 인간으로 되돌릴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게토는 사실 원래도 네즈코가 인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보장은 없지 않았냐며, 확실한 건 네즈코를 계속 살리려면 내가 흡수해 소멸하는 걸 막는 것, 이대로 네즈코를 포기하겠느냐고 물었죠. 탄지로는 몸이 부서져가는 네즈코를 보고서 어쩔 수 없는 선택, 일단 살아만 있으면 어떻게든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 싶어 게토에게 흡수당하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의 게토는 주령조술로 네즈코를 흡수해 먹었고, 탄지로는 긴장이 풀리자 바닥에 쓰러지게 되었죠. 게토는 그 뒤 어디론가 향해 뛰어갔고, 그곳에는 상현사 한텐구와 상현 오교쿠가 있었습니다. 그 오니들은 게토에게 정말로 내 말대로 이곳에 대장장이 마을이 있었다며, 덕분에 귀살대의 가장 중요한 곳을 괴멸시킬 수 있었으니 약속대로 너를 무잔님에게 데려가 주겠다고 했죠. 그때 게토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다며 주력으로 강화한 펀치로 교쿠를 후드려 패기 시작했고, 교쿠는 이게 뭐하는 짓이냐며 반격을 해보려고 했지만 이미 순간적으로 엄청나게 후두려 맞아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한텐구는 우릴 배신한 거냐며 황급히 조아쿠텐을 다시 소환했는데, 게토는 배신, 처음부터 너네는 내 장기말들이었다 라고 하며 아카자를 소환했죠. 아카자는 파괴사를 시전해 조아쿠텐을 좁히기 시작했고, 교쿠와 한텐구 역시 방금까지 큰 싸움을 벌인 직후라 게토와 아카자의 공격을 받아칠 체력이 남아있지 않아 금방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 뒤 게토는 교쿠와 한텐구를 주령조술로 흡수해버린 뒤 다시 그들을 꺼내게 되었고, 나를 무잔에게로 안내하라고 했죠. 게토는 대장장이 마을에 가기에 앞서 미리 오니들과 접선의 무잔을 만나려고 했는데, 아무리 게토가 귀살대를 배반하고 자신에게 투항하겠다고 해도 무잔은 조심성이 많은 인물이었던지라 게토를 신뢰하지 않았고, 귀살대의 중요한 정보를 알려줘 성과를 낸다면 만나주겠다는 조건을 내걸었었습니다. 그리하여 게토는 대장장이 마을에 간 뒤에 그 위치를 자신이 소환한 오니를 통해 무잔 측에 알렸고, 무잔은 교쿠와 한텐구를 보냈던 거였죠. 한편 대장장이 마을이 오니의 습격으로 인해 함락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우부야시키 당주는 어째서 그 위치를 들키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보안이 철저했던 그곳이 뚫렸다면 귀살대 본부인 이곳도 뚫린 가능성이 있었기에 주합회의를 열기 위해 모든 주들을 불렀습니다. 그날 밤에 귀살대 본부 주변을 경계하던 검사들은 대규모의 오니들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황급하게 긴급 소집령을 내렸죠. 우부야시키 당주는 불안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다며, 이곳이 무너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미래는 어두우며 오니들의 세상이 도래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귀살대 검사들은 뛰어나가 오니와의 싸움을 시작했는데, 무잔이 데려온 오니들은 죄다 하연급의 오니들, 거기에 강력한 체급을 지닌 상현 2 도우마와 상현 1 코쿠시보, 그리고 새롭게 상현에 합류하게 된 카이가쿠까지 있었죠. 카이가쿠는 멍청한 귀살대 검사들을 죽일 수 있어서 아주 좋다며 귀살대 검사들을 마구마구 베어버리며
나아갔는데 마침 얼빵해 보이는 검사 무라타를 발견하고서는 단칼에 베어버리겠다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라타는 겁을 먹은 채물의 호흡으로 카이가쿠에게 대항을 해봤지만 카이가쿠는 이런 실력으로 아직도 살아있었나? 라고 하며 무라타의 칼을 쳐 날려버렸죠. 카이가쿠는 진정한 검술이 뭔지 보여주겠다며 번개의 호흡을 시전했고 무라타는 이번에는 상현의 오니의 표적이 되었으니 정말로 살아남지 못할 거라고 절망했는데 카이가쿠의 공격이 다가오는 순간 철퇴가 날아와 그 공격을 맞받아쳤습니다. 그 철퇴를 날린 사람은 바로 귀살대 최강의 전력이라고 불리우는 암주 히메지마 교메이. 교메이는 오랜만이구나 카이가쿠. 내가 오니가 되어 있다니 그리 놀랍지는 않구나 라고 했죠. 카이가쿠는 어린 시절 교메이가 기르던 고아들을 위험에 빠뜨려 죽게 했던 인물. 교메이와는 악연이 아주 깊은 사이였습니다. 카이가쿠는 뭐 예전에 날 거두어준 건 고마우니 고통스럽지 않게 단번에 죽여주겠다며 교메이에게 번개의 호흡을 시전에 뛰어들었죠. 그러자 교메이는 빠르게 그 공격을 피해버린 뒤 주먹으로 카이가쿠의 면상을 날려버렸고 카이가쿠는 그대로 바닥에 찌그러지게 되었습니다. 교메이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며 바위의 호흡으로 쓰러져 있는 카이가쿠의 온몸을 찌부시켜버렸고 그 모습을 본 다른 오니들은 엄청난 공포에 질리게 되었죠. 귀살대 검사들이 뛰어난 실력으로 오니들을 베어버리고 있자 상현 2 도우마와 상현 1 코쿠시보가 나서게 되었는데 시노부는 도우마를 보자마자 언니를 살해했던 오니라는 것을 알고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시노부의 벌레의 호흡독은 도우마에게 치명타가 되지 않았고 오히려 그에게 접근했다가 시노부의 폐만 크게 다친 상황이 되었죠. 그때 기유와 카나오가 그녀를 돕기 위해 합세를 했지만 가까이 접근해 칼을 휘둘러야 하는 검사들에게 도우마의 혈기술은 그야말로 극상성, 그를 공격할 뾰족한 수가 없었기에 계속해서 도우마의 원거리 공격의 데미지만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텐겐과 사네미는 코쿠시보와 마주쳐 싸우고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반점을 발현하지 못했기에 코쿠시보의 상대가 되지 않았고 사네미가 희귀어를 이용해 한번 틈을 만들긴 했지만 텐겐이 소리의 호흡으로 빠르게 공격을 하자 코쿠시보가 자신의 혈기술로 몸에서 칼을 꺼내 텐겐의 눈과 한쪽 팔을 베어버렸죠. 코쿠시보는 역시나 오랜 세월이 흘러도 요리이치 그 녀석 같은 검사는 나오지 않는 건가? 라며 원거리 참격을 날려 텐겐과 사네미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교메이가 뛰어와 바위의 호흡으로 그 참격들을 상쇄시켰고 코쿠시보와 치열하게 싸워봤지만 반점 없는 교메이는 코쿠시보에겐 역시 역부족이었죠. 코쿠시보는 너는 그래도 이번에 만난 녀석들 중엔 가장 훌륭했다며 교메이의 몸 곳곳에 큰 상처를 내버렸고 점차점차 귀살대 검사들은 하나 둘씩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무잔이 걸어와 이것들이 지금껏 나를 방해해온 버러지들이냐며 광범위한 촉수 공격으로 귀살대 검사들을 쓸어버렸고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가는 방어선이 뚫리게 되었죠. 그 뒤 무잔은 곧장 우부야시키 저택으로 가게 되었는데 귀살대 당주라는 녀석이 이렇게 보잘것없는 녀석이었다는 것에 실망하며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주는 마지막으로 자폭 공격을 하며 무잔에게 큰 데미지를 입혔고 그의 재생력을 최대한 막았죠. 무잔은 용케 이런 걸 준비했지만 이 정도는 다 예상 가능한 범주 안에 있었다며 이런 것쯤은 조금 시간이 지나 회복해버리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된다며 씩 웃었습니다. 무자는 전체적인 상황이 정리가 되자 드디어 오랜 세월 동안 나를 방해해왔던 귀살대를 괴멸시켜버렸다며 만족했고 이곳의 위치를 알려준 그 인간에게 아주 큰 포상을 내려줘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무잔의 앞에 게토가 저벅저벅 걸어왔고 무자는 마침 잘 왔다며 너의 정보로 귀살대를 조질 수 있었으니 소원을 말한다면 그것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내 소원이라 내가 너한테 원하는 건 아주 간단해. 내 녀석이 내게 흡수당하는 거지 라고 했죠. 무자는 그의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그게 무슨 개헛소리냐고 막상 동료들이 죽은 걸 보니 정신줄을 놔버리기라도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도우마는 쓰러져 있는 시노부와 카나오를 향해 저벅저벅 걸어가 예전에 먹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던 여자 검사가 있었는데 너네들로 그것을 해소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며 손을 뻗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아카자가 뛰어와 도우마의 면상을 주먹으로 갈겨버렸고 도우마는 한참 소식이 없더니 나타나자마자 이게 무슨 짓이냐며 어이없어 했습니다. 또한 코쿠시보의 앞에도 게토가 흡수해놓은 여러 오니들이 나타나 그를 공격하기 시작했죠. 무자는 저 녀석들은 퇴치당한 게 아니었나? 어떻게 내 저주를 풀고 내게 대항하는 거지? 라며 의문이 들었습니다. 도우마와 아카자는 한참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는데 이전에 아카자가 상현 2의 자리에 있었을 때 도우마가 교체 혈전을 신청해 아카자를 꺾어버렸기에 아카자는 그동안 도우마에 대한 복수심이 불타고 있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아카자는 게토에게 저 녀석만큼은 자신의 손으로 제압하고 싶다며 양해를 구했고 게토는 그것을 허락하며 쪽팔리게 지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도우마는 아카자가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다는 것에 놀라며 자신의 말대로 인간 여자들을 잡아먹어 힘을 키운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카자는 내 녀석을 이기는 데에 그런 추잡한 수법은 쓸 필요 없다며 다만 내가 이전과 달라진 건 바로 동료를 잘 만났다는 것이라고 했죠. 아카자는 게토의 주력으로 인해 더욱더 강화가 된 상태, 도우마의 얼음 혈기술은 상승된 재생능력으로 버티며 도우마에게 공격을 쏟아부었고 이전에는
그저 혈기술의 성능만으로 이겼던 도우마였던지라 아카자의 근접 공격과 변칙적인 기술에 애를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우마는 그의 자신의 최대 술식인 무빙 수련보사를 시전해 아카자의 근접 공격에 대항했는데 아카자는 지난번 패배 이후 나도 신기술을 하나 갈고 닦았다며 파괴살 종식 청운한 장광을 시전했죠.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공격이 쉴 새 없이 쏟아졌고 얼음보살은 계속해서 버티다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더니 결국에는 도우마 쪽으로 날아가 함께 그 공격에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카자는 쓰러져 있는 도우마에게 뛰어가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면상을 후려까면서 변태 같은 새끼, 여자한테 함부로 하기나 하고 너 같은 놈은 쳐맞아야 돼 라고 했죠. 한편 코쿠시보를 상대하고 있던 게토의 오니들, 원거리에서 스사마루와 야하바의 합동 공격, 루이의 거미줄 공격, 쿄우가이의 참격 공격, 다키의 오비 공격, 조아쿠텐의 몽룡 공격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코쿠시보는 그 막대한 양의 공격들을 달의 호흡 참격으로 전부 다 상쇄시켜버렸고 자신에게 근접전으로 맞부딪히던 교코와 규타로를 사정없이 베어버렸죠. 아무리 그 오니들이 게토의 주력으로 강화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들은 차이가 많이 났던지라 그 간극을 메울 수가 없었습니다. 코쿠시보는 너희 같은 잔챙이들은 재미없다 라고 하며 빠르게 그들을 조각조각 내버린 뒤 게토 쪽으로 뛰어갔고 게토를 향해 달의 호흡 참격을 날렸죠. 그의 게토는 빠르게 반응해 일륜도로 그 참격을 막았고 이후 코쿠시보와 몇 합을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코쿠시보는 게토가 쓰는 검술은 전집중 호흡의 검술은 아니지만 뛰어난 검술 실력이라는 것에 놀랐고 게토 역시 확실히 지금까지 만나본 오니들과는 차원이 다른 강함을 지닌 오니라고 생각을 했죠. 코쿠시보는 드디어 짜릿한 싸움을 할 수 있는 상대를 만났다며 수많은 참격을 날려 게토를 공격했고 게토는 그 모든 참격을 다 막지 못해 몸 곳곳이 그 참격에 스쳐 베어져 버렸습니다. 코쿠시보는 이걸로 사실상 내 승리가 되겠군. 인간의 몸은 오니와 다르게 나약해서 한번 상처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금방 무너지지라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게토의 몸에 베인 상처가 저절로 치유가 되기 시작했고 코쿠시보는 어째서 재생 능력이 있는 거지? 저 녀석 분명 인간인데? 라며 당황했습니다. 게토는 그 이유가 궁금하나? 그럼 재밌는 것을 보여주지 라고 하며 극번 소용돌이를 시전했고 엄청난 주력이 한가운데에 모이기 시작했죠. 게토는 그동안 모아놓았던 오니들 중 몇 마리를 소모시켜 하나의 주력 덩어리로 만들 수 있었고 그것을 코쿠시보에게 날리자 코쿠시보는 그 에너지를 맞고서 몸이 소멸해버릴 것 같은 데미지를 받았습니다. 게토는 이 기술의 단점은 모아놓은 오니를 소모한다는 것이지만 그 소모한 대상의 술식을 추출해 내가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예전에 실험용으로 추출했던 것이 바로 오니의 재생 능력이지 라고 했죠. 게토가 원래 있던 세계관은 반전수식이라는 회복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엄청난 재능을 가진 주술사만이 가능했던 것이며 소모하는 주력 대비 재생 효율 자체도 그렇게까지 뛰어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게토는 그런 반전수식이라도 쓰고 싶었지만 쓸 수가 없었고 반전수식마저 터득해버린 친구를 보고서 열등감을 느끼기도 했었죠. 하지만 오니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재생력은 큰 주력 소모 없이도 쓸 수 있는 패시브 스킬, 게토는 이 세계의 와 반전수식보다도 더 좋은 회복 기술을 얻게 된 셈이었습니다. 게토는 극번에 맞고 걸레짝이 된 코쿠시보에게 다가가 주령조술로 그를 흡수해버린 뒤 아카자한테 피떡이 되도록 막고 있던 도우마에게도 다가가 그를 흡수해버리려고 했죠. 그런데 아카자는 그냥 이 자식은 없애버리면 안 되냐고 물었고 게토가 그 이유를 물어보자 이 자식은 여자만 주구장창 죽인 사이비 종교를 운영하고 있는 녀석이라고 했습니다. 게토는 다른 건 몰라도 사이비 종교라는 점에서 자신을 흑화시키는 발화점이 되었던 반성교가 떠올랐고 이 녀석은 그냥 죽여버리자며 일륜도로 도우마의 목을 내리쳐 소멸시켜버렸죠. 그때 우부야시키 당주의 자폭 데미지를 전부 회복한 무잔이 나서게 되었고 반란을 저지른 것들은 모두 지독한 저주를 걸어 평생토록 고통에 빠지게 만들어주겠다고 분노했습니다. 게토의 오니들이 무잔에게 뛰어들어 자신들의 혈기술을 써봐도 무잔은 압도적인 재생능력으로 그것들을 맞음과 동시에 회복해버렸고 게토가 일륜도로 무잔을 베어내봐도 무잔은 여유롭게 버텨내며 게토를 촉수로 쳐 날려버렸죠. 무잔은 내가 지금껏 인간들을 쓸어버리지 않았던 이유는 단순히 조심성이 많았던 것뿐이라며 나는 이미 목의 약점을 극복했기에 나를 죽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그래도 꼴의 태초의 오니라고 다른 오니들과 격이 다르다는 건가? 라며 흥미로워했죠. 무자는 이제 나의 반격 시간이라며 내 오니들을 어떻게 가져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해주겠다며 무수한 숫자의 촉수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무잔의 촉수가 붉은 화염에 타버렸고 무잔에게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데미지가 느껴져 화들짝 놀랐죠. 이 느낌은 마치 예전 해의 호흡검사 요리이치의 혁도에 맞았을 때 몸을 태워버리던 그것과 같았고 이 화염은 뭐지? 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게토의 옆에는 바로 네즈코가 있었고 네즈코는 자신의 혈기술 폭혈을 시전해 무잔을 공격했죠. 하지만 네즈코는 성장이 다 되기 전에 주령조술로 흡수를 당했었기 때문에 체급 자체가 그리 뛰어나지 않았고 혈기술 자체의 성능은 엄청났지만 무잔이 고통을 버티며
쏟아내는 공격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무자는 내가 준비한 히든 카드가 바로 저 소녀인가 본데 이것도 안 통해서 어쩌나? 나의 승리다라고 말하며 다시 촉수들을 끄집어냈고, 게토는 흑네즈코를 인간으로 되돌려주겠다고 했던 탄지로와의 약속은 못 지킬 것 같군 이라고 한 뒤 극번 소용돌이를 시전했습니다. 그 극번에 사용된 오니들은 인간 시절 악독한 짓을 해왔던 교코와 한텐구를 포함시켰고 강력한 오니인 코쿠15까지 넣어 엄청난 주력 덩어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즈코까지 포함시켜 무잔을 향해 날렸습니다. 무잔도 그 에너지에 맞서 자신의 귀기를 끌어모아 충격파를 날렸고, 극번 소용돌이와 무잔의 충격파가 부딪히자 광범위한 폭발이 일어났죠. 소용돌이의 힘은 무잔의 주력을 상쇄시키며 치고 나아갔고, 무잔은 그 힘에 밀려온 몸이 걸레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무잔은 이 정도로는 날 죽일 수 없다며 몸을 초고속으로 재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게토가 네즈코로부터 추출한 능력인 폭혈을 시전해 무잔의 온 몸을 태워버렸죠. 취약한 상태로 온 몸에 폭혈을 맞자 재생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었고, 무잔은 그 고통과 트라우마까지 발현해 제발 나를 죽이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게토는 겨우 이 정도 가지고 질질 짜면 어떻게 하냐며 너는 내 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니 절대로 죽이지 않는다고 하며 주령조술로 무잔을 흡수해버렸죠. 그 뒤 게토는 쓰러져 있는 귀살대원들을 전부 다 한 곳에 모아놓고서 무잔을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러면서 게토는 그들에게 자신이 꿈꾸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말해주게 되었죠. 지금 인간들의 세상은 너무나도 부조리하며 불평등한 일들이 많기에 오히려 약자를 위해 강자가 희생해야 하며 무능력한 자들이 다수라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무능력한 자들을 더 무능력하게 만들며 인간의 한계 때문에 재능이 없이 태어나거나 몸이 아프게 태어나면 평생 세상을 저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도 했죠. 아무리 좋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더라도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누군가는 남들 위해 서려고 경쟁을 시작할 것이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 자명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에 인간을 오니로 만들 수 있는 무잔의 능력으로 오니가 되길 원하는 인간들을 모두 오니로 만들고 그 오니들을 자신의 주령조술로 흡수해 자신의 명령에 굴복하게 한다면 전쟁이나 경쟁이 없는 그야말로 평등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했죠. 그때 시노부가 그렇다면 오니가 되지 않는 인간은 어떻게 할 셈이지? 라고 물었고, 게토는 대의를 위해 과감히 죽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니는 생식 능력이 없기에 새로운 인간들이 태어나진 않겠지만 이번에 내 뜻을 따라 오니가 된 인간들은 평생토록 고통도 없고 싸움도 없는, 약자를 지킬 필요도 없는 평등한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사네미는 내 녀석의 노예가 되어서 꼭두각시처럼 사느니 죽음을 택하겠다며 어서 날 죽이라고 말했고, 다른 주들 역시 인간으로서의 긍지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했습니다. 게토는 그것 참 유감이라며 무잔을 시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고, 무라타는 자신의 본능이 여기선 오니를 택해야 한다는 걸 말했기에 무라타만이 그 중에서 오니가 되어 살아남게 되었죠. 이후 무잔을 시켜 인간을 습격해 새로운 시대에서 다시 태어나고 싶은 인간들은 오니로 만들고, 그렇지 않은 이들은 모두 오니의 먹이로 졌죠. 인간들은 오니가 되지 않으면 오니의 먹이가 된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대부분 오니가 되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고, 종종 저항하는 인물들도 나오긴 했지만 이미 귀살대가 무너진 상황에서 오니를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세상은 오니의 세상이 되게 되었고, 그들의 신으로 게토가 군림하게 되며 그가 꿈꿔왔던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게 되며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되죠. 이번 시나리오는 주술회전의 게토처럼 처음에는 아군으로 나왔다가 점점 사건들을 겪고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낀 뒤 빌런으로 흑화하는 서사를 부여해봤어요. 이번 영상부터 기존의 마왕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를 사용해 만들어봤는데, 이 종타쿠의 양쪽 눈은 이미 91% 실명된 상태며 그 실명이 계속 진행되는 병에 걸렸는데 시력과 시야까지 엄청나게 상실해 글자를 읽을 때도 최대한 확대해서 읽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녹음할 때 한 문장 한 문장 크게 키워놓고 끊어서 녹음을 했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호흡도 뚝뚝 끊기는 느낌이라 악플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목소리를 쓰는 편이 더 낫겠구나 싶어 사용을 했습니다. 저번 영상에도 눈 건강 때문에 다른 목소리를 썼다고 설명을 했는데도 목 상태가 안 좋아 목소리를 바꿨느냐니, 감기 걸리셨느냐니, 예전 목소리가 더 좋으니 예전 목소리 내놓으라니 뭐 그런 댓글이 엄청 달리는 걸 보고 와 인터넷 세상 속 인간들은 다른 사람의 사정을 제대로 들어주지도 않고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만 해석하는 사이코패스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네요. 시각장애인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진짜? 처음에는 당연히 어색하고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겠고 또 다른 목소리로 바뀔 수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이 콘텐츠는 이야기 자체가 중심이다 보니 즐겨주실 분들은 계속해서 즐겨주실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다음번 가상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그럼 마왕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